자,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추미애 해주십시오. 식사하고 식사하고. 네. 식사 점심 먹고 오게. 자, 조기해 주십시오. 자, 예. 간사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잘하셨습니다. 네. 자, 김병준, 자, 가만히 계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이렇게 12.3 내란 세력들은 부정선거니 비상대권이니 수거 대상이니 야당 탓이니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들과 또 국민을 지키는 경찰, 심지어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등을 앞세워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었고 국회를 침탈하려 했으며 사법부의 판사를 죽이려 했고 더 나아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민들이 한 선거를 왜곡하려 했으며 언론인들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하려고 작정한 매국노의 범죄입니다.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도 했습니다. 역대로 이 정도로 악독한 범죄를 지은 세력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란하라고 시켰습니까? 여러분들에게 12월 4일 새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들에게 가로막히고 항의받고 수모당하고 부대로 복귀해서 당신들에게 대체 우린 왜 그 길 간 겁니까? 묻는 부하들의 눈빛 잊지 마시고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관 방첩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가주세요. 이번에는. 예, 특전사 방첩부대장입니다.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부수고 끌어내라는 전화를 받을 당시 바로 옆에 있었습니까? 그 대통령님하고 직접 통화하는 내용은 듣지를 못했고, 네. 예, 추정되는 전화 하실 때는 옆에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갑자기 테이저건, 공포탄, 본회의장 강제 단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예, 어떤 전까지는 그러진 않았죠. 예, 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무력 사용이나 강제 진압 지시가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상황상. 예, 그 통화가 이제 VIP 통화라는 것은 제가 특정을 못하기 때문에 네. 개인 의견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한 시간이 지나서 새벽 2시 13분경에 김용현 장관이 비어폰으로 사령관에게 또 전화를 했죠. 예, 그때 장관님이라는 그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고, 네. 2시 13분에 좀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서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할 그 당시 사령관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처음에 전화가 걸려와서는 그 지금 현재 특전사 부대원들이 지금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셨고, 네. 조금 텀을 둔 다음에 이미 국회에서 병력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선관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2시 13분을 딱 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미 1시 1분에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이후에 네. 재투입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예, 그거는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시 메모를 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한 것이죠. 그만큼 그 자체가 이상했던 거죠.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했는데 빼서 다시 병력을 선관위로 보내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했다 그런 얘기죠. 정상적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선관위 재투입을 지시한 김용현은 제2, 제3의 내란을 계획하고 있구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겠네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예. 정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객관적으로는. 통화 내용을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고 네. 박사령관님의 그 대화를만 들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수방사 방첩대장 임대환 육군 대령 나와 계십니까?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사 방첩대장. 저기 가림막 안에 있습니까? 네. 수방사 네, 방첩대장. 그러면 이름은 제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보사 방첩대장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은 동시에 듣기 바랍니다. 방첩사 훈령에 대전복 명시가 되어 있죠. 네. 네. 당시 내란 관련 이상 징후 감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이 수방사 또 정보사 병력 이동을 언제 최초로 인지하게 됐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 소집이 돼서 수방사 CC에 위치했을 때 그때 인지했습니다. 그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첩사령부에 보고했습니까? 예. 지금 병력들이 실제로 출동한 것 같다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계엄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네,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때문에 그러면 계엄 임무 수행구는 법적으로는 군사 경찰로만 돼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수방사나 이 정보사는 더 이상한 것이고 특전사나 이런 계엄 임무 수행군이 아닌 군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계엄 선포 전에 이미. 네, 네. 그러면 그 수방사의 경우에는 계엄 선포도 없는데 이동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 이상한 것을 보고했습니까? 저희가 그 수방사 CC에 위치했을 때 출동한 그 두 개 부대는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수방사 병력은 계엄 수행군이 임무 수행군이 아니니까 이동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특이한 내용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했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인원 파악 중에 있는데 실제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근데 두 개 부대가 출동한 것 같다 정도 보고 드렸습니다. 12.3 내란 당일 어디에 계셨어요? 수방사 CC에 있었습니다. 수방사 CC에. 네. 자, 그러면 그 정보사 방첩대장님은 보고했습니까? 그런 이상한 움직임에 대해서. 그때 상황이 그 성남 부대에서 발생한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그 후임 그 보직지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대로 그 본연의 임무를 다 안 하신 거예요. 윤석열이나 김용현 같은 경우에 계엄법 지키지 않은 겁니다. 계엄 선포나 경찰력과 임명 전에 수방사나 특전사 이런 사전 병력을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아들의 업무는 내란 관련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했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도 방패거나 내란에 가질 수 있는 징후라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임무 수행을 제대로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그러니까 미리 그런 내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원님. 예. 한 의원님이 제기해가지고 여기 그 신원 보호 요청한 분들을 제가 잠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대북 작전을 하신 분 그리고 대간첩 작전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실제로 과거에 대간첩 작전하면서 이미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얼굴이 드러나면 그때 그 사람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신원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